한국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는 대구, 그 중에서도 달서구. 네, 오늘의 주제는 대구 달서구 내 집 마련 및 아파트 투자. 우리가 이제 전국으로 다니는 아파트 스터디 지금 15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달서구를 다녀왔습니다. 네. 황금동 분양하는 거 요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양가도 사실은 이제 10억. 분양 10억이라는 의미 있는 분양가가 나왔었고, 네. 그게 또 잘 됐어요. 네, 버마 아이파크.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버머자에 있죠. 네. 피가 붙었어요. 버마 아이파크 요거 말을 하는 네.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한창 여기 갈 때 이거 나중에 이거 분양할 때 눈여겨봐야 된다 이랬던 아파트인데 맞습니다. 얘가 이제 10억을 하니까 네. 요 제일 좋은 동네에서 한 개 밑에를 봤더니 네. 이제 얘가 10억을 찍어버리니까 바로 위에 버머자이가 피가 붙어버리는. 네, 사실 버머자이도 미분양 났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뭐 좁줍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혜택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싹 사라졌어요. 이걸 잘 샀을까 고민하던 차에 또 다른 비슷한 입지, 뭐 호불호가 나뉘겠지만은 네. 범어동과 그다음에 황금동 좀 나름대로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네. 황금동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 지역 원래 그렇죠. 구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10억을 찍어버리니까 이제 9억대 분양했던 버머자이 이런 것들이 좀 키맞춤을 좀 했다. 네. 자,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대구의 핵심 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10억을 분양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있던 버머자이가 여기가 맞죠? 네. 여기에 있던 애가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네. 이렇게 현상이 생겼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달서구를 보면 저는 이제 요런 게 참 중요하다 봐요. 일단 대구를 한번 볼게요. 대구를 보면 자, 저는 이 가치 대비 가격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제일 제가 잘 맞는 지표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소득 대비 이때까지 소득 상승률과 네. 그 다음에 집값 상승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비슷하게 상승해 왔다. 그래서 소득 대비 쌀 경우에는 소득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을 경우에는 저평가, 소득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을 때는 고평가. 이렇다. 그래서 입주 물량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소득 대비 집값하고요. 네. 유동성, 그러니까 통화량 대비 집값. 이 두 개가 가장 이제 좀 중요하더라고요. 확실히 교시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딱 제일 잘 맞는 거 이렇게 딱 꼽으라면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한국은행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한국은행에서 매번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분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자료지만 조금 느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KB국민은행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또 나옵니다. 구매력. 예. 뭔가 좀 뭔가 메시지를 주는 듯한 단어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예. 이건데 이제 내 소득과 대출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이 현재 주택을 사는데 얼마나 매력적이 있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요인이 있죠. 집값이 빠지면 매력이 있을 거고 네. 집값이 올라가면 매력이 떨어지겠죠. 또 집값 대비 소득이 높아지면 매력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금리가 높아지면 매력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면 또 매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집값, 소득, 이자를 가지고 이 매력 지수를 구해놓은 건데 이게 정말 좀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라든지 여기 PIR 지수에서 소득 대비 저평가 네. 지수 이런 걸 보면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를 보면요. 현재 일단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봅시다. 네. 그래서 최근 10년을 보면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고요. 참 최근 10년이 격변기지 않습니까? 그럼 맞아요. 네. 그리고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볼래 하면 15년을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럼 15년을 보면 적정으로 왔어요. 평균 6.4인데 딱 6.4가 됐습니다. 네. 한 5년치도 좀 궁금한데. 5년치를 보면 많이 싸겠죠. 왜냐하면 네. 최근 코로나 때가 비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15년을 봤을 때 평균값 있죠. 네. 서울 잠실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의 바로미터가 어디냐면 잠실이거든요. 네.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래서 잠실 엘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요 15년치 소득에서 여기 평균 지표에 딱 오면요. 네. 반등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유동성이 풀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6.4는 보통이라는 소리지 싼 거는 아니거든요. 좀 우리는 쌀 때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싼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이번 시대에 좀 바뀌었다라는 게 뭐냐면 통화량이 많이 풀렸구나. 그래서 여기 평균에 오면 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 평균값이 오면 거의 반등을 한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전 눈에 띄는 게 저 사이에 초록색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거는 평균보다 이하였던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 평균보다 이하일 때 사신 분들은 지금의 좀 뭔가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안전마진이 좀 생겼겠네요. 좀 생겼죠. 그게 이제 우리가 힐스테이트 버머라든지 대구에 우리가 그동안 임장을 23년도 네. 임장 갔을 때 좀 콕콕콕콕 알려드렸던 아파트들이죠. 저게 딱 눈에 띄네요. 딱 그렇죠.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네. 그게 23년 7월 정도가 되네요. 맞죠. 네. 이거는 이제 대구 평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구 아파트들 중에서 이게 여러 개 합쳐서 이 지표를 만드는 거기 네. 때문에 하나하나 낙폭 과대가 있었던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평균은 아직 덜 빠졌지만 특정 아파트들은 좀 심하게 빠졌던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만촌 삼정 그린코아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동탄 옛날 우리 영상 저는 또 봤는데 네. 이 정도면 사도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낙폭과대 그러니까 이제 평균보다 많이 빠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수익 실현이 됐죠. 현재까지 봤을 때. 네. 예. 그리고 이제 대구를 봤다면 이제 달서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군구별 시황에서 이제 대구 달서구를 갑니다. 그래서 달서구를 이렇게 와서 달서구는 좀 어떻는지를 보면 자 달서구 평균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낮게 돼 있고요. 10년을 기준으로 15년을 기준으로도 이제 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구 달서구가 내가 봤을 때는 막 나쁘지 않다. 네. 요때가 6.3일 때가 2020년 코로나 전 네. 가격 폭등 전이 20년 1월쯤 아닙니까? 네. 한 20년 한 4월부터 코로나 맞아요. 유동성이 이제 시장 경제에 미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요때부터 쫙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치 대비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좀 더 이제는 싸졌다. 그렇죠. 물가 대비 뭔가 인플레이션 대비도 너무 낮게 지금 이런 금액대가 형성돼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발한 거는 뭐냐면 이걸 평균 지표를 가지고 아파트 한 개 한 개 단지에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요거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네.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 조망권이 나온다든지 복층 구조라든지 이래서 특정 단지만 좀 비싸게 거래된 것들은 아무래도 RR이기 때문에 네. 그 RR을 좀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한 10%에서 많게는 30% 차이가 나는데 한 15% 정도 네.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어느 정도 이 단점도 보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터디 분들한테는 이 자료를 다 나눠드렸거든요. 네.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정말 나눠드리기 싫었던 자료거든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네. 너무 편하게, 너무 보기 쉽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제가 정말 이거는 저는 부동산 투자 직장 생활을 네. 거의 하지 않고 네. 투자자로 15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그러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완하면서 현재 가치 투자를 또 만들어냈는데 네. 이걸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좀 나눠드리기 싫었던 거지만 우리가 또 서로 좋은 거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에너지를. 나눠야 또 복이 옵니다. 네, 그래 그런 마음에 이제 나눠드렸고 지금 이제 오늘 또 공지가 올라갈 건데 16기 이제 케마스 16기 모집을 하는데 또 그래도 형평성에 맞으려면 또 나눠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캠프 부동산 스쿨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이제 곧 공지가 올라올 겁니다. 16개 아파트 스터디 곧 네.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자료를 나눠드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직접 봅시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이 오면 귀신같이 반등을 하고요. 적정 가격보다 아래로 오면 내가 어느 정도 마진을 딱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 달서구로 이제 변경을 하고 자 보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15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하는 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균이 6.2잖아요. 네. 그러면 대구 달서구는 평균 6.2다. 이게 뭐냐면 6.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평균 중위값의 아파트값 30대 평 아파트값을 살 수 있다. 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최고 고점일 때는 요때잖아요. 8.4. 8.4. 예, 최고 고점일 때는 8.4기 때문에 대구가 달서구 기준 35% 정도 고평가됐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한 요 정도 잡아볼까요? 지금 이제 저점보다 밑으로 오긴 했거든요. 그렇네요. 예, 이게 2014년 가격이 6.1입니다. 네. 뭐 이 정도 잡아볼게요. 무난하게 경제 위기가 없다 하면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얘가 5.8입니다. 네. 그래서 5.8. 모르시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똑같이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요 제일 고점일 때 요거를 기입하는 거고 평균 기입하는 거고 현재값 기입하는 거고요. 저점을 잡기는 참 어려워요. 금융위기 이후로 잡을 것인지 네. 뭐 아니면 어느 정도 회복된 요 정도를 잡을 것인지인데 5.8이면요. 사실 5.7이 여기이기 때문에 2013, 14년 가격이에요. 2013년, 14년 가격이면 살래 말래라고 물었을 때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 봤을 때는 지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질문 삼복도로님 뭐 MBC 부지에 얼마에 분양할지 부산에 뭐 촉진이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입지는 대구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달아나니까 고민이죠, 그죠? 대구 분이신지 부산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둘 다 좋은 입지입니다. MBC 부지도 어차피 수성구에서도 가장 좀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뭐 촉진이라면 그 시민공원 촉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거기도 이제 바닷가 빼고는 육지에서는 대장급 탁 자리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분양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분양가가,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는 아예 하이엔드급으로 또 아파트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진짜 그냥 일반인들이 아닌 이제 고급, 그냥 진짜 부자분들, 진짜 돈 있는 분들을 위한 아파트, 이렇게 또 지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그런 분들은 또 수요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MBC 부지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한 5, 6천? 4천 얘기하던가요? 예, 기본 네. 4천대 이상이라서 약간 부산에서도 좀 지금 4천이면 조금 4천이면 세죠. 예, 세죠. 예. 그게 이제 여기 MBC 내거리가 요거잖아요. 네. 이거를 평당 8천에 토지 매입을 했거든요. 그럼 마린시티의 홈플러스 부지보다 더 비싸게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셀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 분양하는 거 보니까 그냥 5천은 뭐 하기가 생수이긴 하다. 네. 우리 해운대에 있는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얘가 10억을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10억 이상 안 하겠습니까? 네. 고급화로 한다면 그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요거 여기까지 했죠. 네. 예. 현재값 기입하는 거. 아, 부산이랍니다. 부산 또 삼복도로가 예쁘지.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일단 달서구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쌀 때는 현재는 좀 사실 2013년 정도 13년 가격이다. 여기까지 이제 봤다면 이제 아파트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들을 보는데 제가 0번에는 힐스테이트 버머를 왜 했냐면요. 대구에서 일단 제일 비싼 아파트를 이제 우리가 집값이 싼지 비싼지를 볼 때 아까 소득 대비 집값이 있으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특정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스테이트 버머가 17억 했을 때 빌리브 스카이 같은 거 9억 6천이 최고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100일 때 빌리브 스카이가 57%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죠? 맞죠. 대구는 네. 이 폭이 좀 차이가 큰 편이죠. 네. 근데 이제 현재 얘는 그 힐스테이트 버머 대비 52% 왔다라는 거죠. 그럼 5% 정도는 얘보다 덜 왔다. 간혹 가다가 부산은 이런 게 있거든요. 더 온 게 있어요. 해운대보다 동래구가 좀 더 온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연제구가 더 온 게 있어. 네. 그럴 바에는 저는 그러면 해운대를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원리를 이제 대입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아파트를 보는데 이제 웬만하면 국평 대장과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와, 아주 그냥 확 들어오는데요. 네. 그러면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5% 덜 왔고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1% 덜 왔어요. 네. 월배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투자라면 월배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가 더 낫지 않겠냐. 그럼 11% 덜 왔다라는 거는 가격으로 봤을 때 얘는 3,900만 원 덜 왔고 얘는 6,200 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힐스테이트 버머가 또 언젠가는 정고점을 뚫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얘는 더 뚫고 가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14억 6천 대비 얘가 3,900 덜 왔고 얘는 6,200 덜 왔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만큼 덜 왔는지 혹은 더 많이 오버가 됐는지. 이게 수치로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어쨌든 결론은 저 정도의 안전마진은 있다라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참고사항으로. 내가 데이터로 해서 어느 정도 덜 왔는지를 좀 감안하고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9억 6천 갔었는데 지금 7억 5천 왔다. 근데 월배 3정 그린코어 같은 경우는 최고가 8억 8천 갔는데 얘는 지금 6억 왔다. 네. 그러면 비율적으로 어떤 게 덜 온 거냐. 이런 거를 내가 비율을 좀 알고 있어야지 어떤 걸 투자하는 게 더 낫다. 효율적인가? 효율적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뽑아 놓은 거예요. 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갭 투자를 했을 때는 내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며 60% 대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며 70% 대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월세는 그 동네 시세만 대입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까지도 이래 나오게끔 너무 해놨습니다. 디테일한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실전 투자에 필요할 정도로 네.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만 내가 바꾸면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네.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 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